견과류가 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요즘 어떤 걸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 간식으로 고소한 호두 몇 알 많이들 챙겨 드시고 계시죠? 저 역시 가족들 뇌 건강을 위해 식탁 한편에 호두를 늘 챙겨두곤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향긋한 홍차와 함께 이 호두를 드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귀한 호두가 무심코 곁들인 찻잔 속의 음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간을 지치게 하고 뇌혈관을 막히게 하는 독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하지만 정확한 지식 없이 그저 좋다는 말만 듣고 먹다 보면 오히려 귀한 식재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맑게 하려던 작은 습관이 오히려 간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면 그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현명한 호두 섭취 공식을 찬찬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다가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전자기기는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문득 불안해져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적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수십 개도 거뜬히 외웠는데 이제는 친한 지인 이름이나 평소 자주 쓰던 단어조차 입끝에서만 맴돌 뿐 선뜻 튀어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죠. 게다가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 내내 이리저리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아지고요. 혹시라도 이러다 내게도 치매라는 슬픈 병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년을 지나며 나이 들어가는 모두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서글픈 고민이기도 합니다. 가끔 동창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 얼굴은 빤히 아는데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멋쩍게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편이 참 서늘해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평생 괜찮을 줄 알았던 맑은 정신마저 흐릿해진다면 그 깊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체념하고 방치하다가는 훗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든 짐을 지워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끔은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레 겁먹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그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건강한 여정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아하고 건강한 인생,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두의 영양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과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 3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당장 피하셔야 할 습관은 호두를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와 함께 드시는 행동입니다. 식후에 티타임을 가지며 건강을 위해 호두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훌륭한 영양 간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조합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나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마치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호두에는 뇌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혈액을 맑게 돕는 철분이나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문제는 커피 속의 탄닌과 호두의 미네랄이 만나면 서로를 꽉 끌어안고 단단하게 엉겨붙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용성 덩어리로 변해버린 영양소는 우리 장 점막에서 조금도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비싸고 좋은 호두를 챙겨 드시고도 영양분은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호두를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보리차 정도를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향긋한 커피가 정 생각나신다면 호두를 드신 후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드시는 것이 미네랄을 온전히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호두의 보관법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껍질을 깐 호두를 대용량 비닐에 담아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죠. 식구가 다 같이 먹기 좋게 예쁜 투명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시는 주부님들도 참 많으시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가족의 간 건강을 서서히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지방은 외부의 산소와 빛, 그리고 실내의 따뜻한 온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산패가 진행되는 것이죠. 통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 대신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풍긴다면 그 호두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독성을 띈 상태입니다. 산패된 견과류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판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볶아 드시면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세포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는 반드시 공기가 차단되는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냉동실 깊은 곳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바로 호두를 식용유에 볶아 반찬으로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짭조름한 멸치와 함께 달달 볶은 호두 반찬은 식감도 좋고 맛도 뛰어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훌륭한 밑반찬이죠. 하지만 호두 속 지방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조리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훌륭한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분은 고온의 열에 무척이나 취약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 정제된 식용유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고온으로 달달 볶게 되면 호두의 유익한 지방은 순식간에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물질로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이 찌꺼기들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가급적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걱거리는 식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기름을 전혀 두르지 않은 마른 프라이팬에 아주 약한 불로만 살짝 구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자연이 준 순수한 영양을 고스란히 내 몸으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우리가 호두를 곁에 두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두 알맹이의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주름은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일찍이 그 형태적 유사성을 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식품이라 여겼는데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둔화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뇌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낡고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굳어지면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 속도가 떨어지면서 방금 들은 말도 깜빡 잊게 되는 것이죠. 호두의 질 좋은 식물성 지방산은 이렇게 딱딱해진 뇌세포막에 질 좋은 윤활유를 칠해주어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의 노화 속도가 극적으로 느려졌고 인지 능력도 월등히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작용 없는 천연 뇌 영양제인 셈이죠. 게다가 호두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천연 수면제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독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이렇듯 훌륭한 호두의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밥상을 차리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 추천드리는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식 호두 바나나 요거트 볼입니다. 그릇에 신선한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넉넉하게 담아줍니다. 그 다음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한 입 크기로 얇게 썰어서 요거트 위에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생호두 3-4알을 손으로 툭툭 부수어 그 위에 소복하게 얹어주세요. 완성된 요거트 볼을 수저로 떠서 한 입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하면서도 호두의 고소함이 씹히는 매력에 아침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침 공복의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뇌세포를 촉촉하고 맑게 깨워주는 아침을 꼭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출출한 낮 시간.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꿀 시나몬 호두 구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간식들은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버무린 게 많아서 혈관 건강에 조금 걱정되셨죠? 하지만 이 레시피는 호두의 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온전하게 지켜내면서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몸에 좋은 간식입니다. 특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향긋한 계피, 즉 시나몬 가루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호두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아주 훌륭하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마른 팬에 호두를 올리고 아주 약한 불에서 수분을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굴려가며 볶아줍니다. 호두가 따뜻해지면 가스불을 끄고 열기가 남아있을 때 꿀 한 큰술과 시나몬 가루를 솔솔 뿌려가며 가볍게 버무려주세요. 이걸 넓은 접시에 펼쳐서 잠시 식히면 손에 끈적이지도 않으면서 바삭바삭하고 은은한 단맛과 깊은 계피향이 입안 가득 감도는 품격 있는 다과가 완성됩니다. 오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곁들이시면 지쳤던 몸과 마음에 힘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나눈 정보들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릴게요. 호두를 드시는 양은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반줌, 오후에 꿀과 곁들여 반줌, 이렇게 나누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호두를 커피와 함께 먹지 않기, 올바르게 밀폐하여 냉동 보관하기, 식용유에 고온으로 볶지 않기. 이 세 가지 원칙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투명한 호두통이 있다면 뚜껑을 열어 향을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묵은 냄새가 난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소한 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당장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차가운 냉동실로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정성을 들여 보살피고 가꾸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챙겨 드시며 몸도 마음도 편안한 날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단단하게 채워줄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지혜를 가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